끝까지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끝까지 간다 드라마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모두가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입을 여는 순간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전 재산은 막내딸에게 상속한다. 순간 큰아들은 눈이 뒤집혀 고함을 질렀고 형수는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의 모든 비밀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 숨겨진 자식, 복수와 눈물, 그리고 금기된 사랑까지. 여러분은 끝까지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향 냄새가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영정을 둘러싸고 검은 천이 벽을 덮은 채 무거운 공기를 더 짙게 만들었죠.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웠고 이제 남은 건 가족뿐이었습니다. 긴장과 불신이 고요 속에 깔려 있었고 누군가는 숨을 억누르듯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검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며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진입니다.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막내딸로서 아버지 곁을 가장 오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본 사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장례식장 유리창에 닿아 연속적인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저는 검은 한복의 매듭을 다시 조이며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은 고요한 표정을 담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왠지 오늘의 혼란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강철수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딱딱하게 닫혀 있었죠.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명호는 의자에 느슨하게 기대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두드림은 불안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박미정은 검은 치마자락을 꼭 쥐고 있었고 윤선영은 가방끈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불안과 의심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 역시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는 순간 장례식장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향 냄새만 짙어지고 숨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영정에 고정하며 그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전 재산은 막내딸 강수진에게 상속한다. 그 문장이 낭독되자마자 공기는 찢어지듯 갈라졌습니다. 강철수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명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동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영정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형수 박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향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꼬드겼구나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은 충분히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윤선영 역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노가 가득한 전쟁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모셨습니다. 약 봉지를 챙기고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모두 저를 의심했고 그 의심은 이미 사실이 된 듯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예정된 수순이라는 듯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까지 기록하고 제가 본 사실을 전부 남기겠다고요. 그 순간 변호사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남긴 음성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손을 내저으며 치매 환자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강명호도 맞장구 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도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까지 기록할게요. 제가 본 사실을 지워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낭독한 문장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전 재산은 막내딸 강수진에게 상속한다. 그 한 줄로 장례식장의 공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의자를 밀쳤습니다. 목덜미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강명호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바닥만 응시했죠. 손끝은 무릎 위에서 불규칙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숨을 삼켰습니다. 차가운 땀이 손바닥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영정 속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는데 그 담담함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예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박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저를 향한 시선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선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고 그 한숨은 의심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에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오히려 불을 키울 뿐이니까요. 변호사는 추가로 아버지의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강철수는 치매 환자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냐며 소리쳤습니다. 강명호도 목소리를 높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장례식장 안을 채웠습니다. 공간은 더 이상 추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장으로 변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흔들리는 모습만 더 크게 보일 테니까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기록하듯 마음속에 이 순간을 새겼습니다. 유언장 한 장으로 집안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결정은 제게 남겨졌지만 동시에 모든 분노와 의심도 함께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까지 사실만을 붙잡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로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눈길마다 속삭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남긴 말, 친척들의 시선, 모두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박미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었고 손은 술잔을 놓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을지 몰라도 그 말은 장례식장을 또 다른 혼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큰형수와 박영근 사이의 관계. 저는 그 말이 퍼져나가는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큰형수를 향했고 큰형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쥔 그녀는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 부축했지만 이미 의심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침착하게 바라봤습니다. 소문이든 아니든 그 순간의 공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장례식장은 추모가 아닌 폭로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강명호는 눈을 크게 뜨며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정은 입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왔고 다시 담을 수 없었죠. 저는 숨을 고르며 무릎 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작은 흠집이 닿아 따끔했지만 오히려 정신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면 기록이 흐려집니다. 저는 끝까지 사실을 눈으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큰형수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들썩였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보며 이 상황이 쉽게 수습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번 의심이 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의심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가 오늘은 비밀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기록하겠습니다. 불륜이든 의심이든 사실로 드러난 장면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폭로가 시작되었고 가족의 신뢰는 또 한 번 깨졌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을 감는 건 순간일 뿐 결국 눈을 뜨면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변하지 않는 현실을 기록할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국화의 향은 이미 시든 듯 탁했고 촛불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낯선 이름이 방문록에 남겨졌습니다. 강진호. 저는 펜 끝으로 그 이름을 짚으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낯선 남자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은 단정했지만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뚜렷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봉투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과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고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의 배경을 보았습니다. 벽의 타일과 간판의 서체, 옷차림이 특정 시기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웠던 시기와 겹쳐 있었죠. 저는 차갑게 굳은 손끝을 무릎에 올리며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이 먼저입니다. 낯선 남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내밀었고 병원에서 진행한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서에는 통계 수치와 판정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판정은 부자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감정은 밀려왔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과 사진, 문서와 판정. 이 네 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철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강명호는 허탈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미정과 윤선영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이지 않았지만 이미 의심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제게 새로운 균열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기록하겠습니다. 숨겨진 아들의 등장도 그로 인해 무너지는 가족의 모습도 사실로 남기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례식장은 다른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국화향은 더 진해졌지만 공기는 더 탁해졌습니다. 저는 뒤편방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벽 너머로 강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문장의 길이는 길었고 억양은 거칠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화가 나 있었죠. 저는 경비원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밤 9시 반 강철수가 장례식장 앞에서 오랫동안 전화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5분을 넘겼습니다. 통화 직후 검은 승합차가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은 짙게 가려져 있었고 낯선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발에는 무거운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그들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바닥에 남기는 소리는 강했습니다. 훈련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외부 인원 확인. 강명호는 장례식장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영수증에는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가 적혀 있었고 결제 시각은 밤 10시였습니다. 술잔을 비운 뒤 그는 탁자를 3개 두드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까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불규칙했고 불규칙은 불안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또렷이 기록했습니다. 가족들의 불신은 이미 복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변호사를 매수하려 했고 강명호는 의심을 키우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차갑게 굳은 손바닥을 스스로 눌렀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촛불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길어질수록 갈등의 폭도 커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의 길이를 눈으로 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는 순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장례식장 복도 창문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빛은 희미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손끝으로 국화줄기를 곱게 다듬었습니다. 손가락에 닿은 꽃의 차가운 촉감은 제 마음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 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호는 조용히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오래 지켜보던 사람처럼 차분하면서도 깊은 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낯설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낯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향냄새와 사람들의 채취가 섞여 무거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조차 사실이기에 기록했습니다. 흔들림을 부정하면 기억이 왜곡되기 때문이죠. 저는 마음속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제게 무엇일까요? 이름과 혈연으로는 형제입니다. 하지만 낯선이었고 동시에 묘한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순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 복도를 오가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감정은 기록 뒤에 두자.
그러나 감정이 이미 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기록이 왜곡됩니다. 저는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강진호와 제가 마주 서 있던 순간, 공간은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조차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금지된 감정이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존재하는 이상 기록해야 합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가 오늘은 제 흔들림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감았다가 뜨면 잠깐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죠. 저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뜻밖의 감정이 제 안에 생겼음을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겠습니다. 기록은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는 새로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과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느끼며 숨을 고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아버지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달에는 낮았지만 다른 달에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평균치는 기준 안에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에는 신중 판정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유언장 서류에는 공증인의 도장과 증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필체는 일관되었고 회계결도 같았습니다. 저는 가계부에 적힌 아버지의 글씨와 비교했습니다. 세로액이 강하게 눌리고 가로액은 빠르게 흘러가는 특징이 일치했습니다. 제 손끝은 공중에서 그 획을 따라갔습니다. 기억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쉼은 길었지만 문장의 연결은 또렷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은 저였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은 형제들을 갈라놓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의심과 흔들림은 그 순간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목소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강철수와 강명호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분노로 뻣뻣하던 얼굴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박미정과 윤선영은 손수건을 접었다 폈습니다. 반복되는 동작이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촛불의 흔들림이 줄어들었고 그림자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닫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죠. 저는 정리를 좋아합니다. 정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절차는 갖춰졌고 음성은 진실을 담았으며 기록은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확인된 사실입니다. 장례식장 안의자들이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분히 자리에 앉았고 공기는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국화꽃의 줄기를 다시 곧게 세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강철수와 강명호는 영정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제의 분노와 의심이 아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는 낮아졌고 손끝은 이완되었습니다. 잠시나마 화해의 기운이 스쳤습니다. 박미정과 윤선영도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고 호흡은 일정했습니다. 긴장은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촛불의 심지를 다듬었습니다. 불꽃은 안정되었고 그림자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실은 기록되었고 남은 것은 생활의 과제뿐입니다. 상속신고, 정리정산, 앞으로의 절차. 단순한 것이 가장 어렵지만 결국 단순함이 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복도 끝, 강진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검사 결과, 사본과 등기 절차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구 위치를 확인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은 일정했고 그 일정함은 결심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걸음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느리지 않다는 건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요. 긴장은 씨앗처럼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씨앗은 자랍니다. 저는 그 씨앗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영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하루 갈등과 분노와 폭로와 눈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건 여전히 작게 살아있는 긴장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긴장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까지요.